자, 그럼 이제 8장에 들어가겠습니다. 8장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건데요. 데이터 구조체. 약간 여러분 개념적으로 약간 좀 더 뭐랄까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그런 좀 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이상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또 우리 벡터나 행렬도 이제 일종의 데이터 구조체인데요. 뭐 여러 가지 값들을 저장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동일한 타입의 변수,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실수값만 쭉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캐릭터 이제 그 변수들 그런 것처럼 어떤 캐릭터들이 행렬 형태로 있는 거, 벡터 형태로 있는 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게 좀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스트링, 어떤 거는 뭐 행렬, 어떤 거는 벡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이는 어떤 이제 그런 조금 더 뭐랄까 상위적인 그런 좀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제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변수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셀 어레이라는 거고, 이건 일종의 행렬이나 벡터인데 원소나 타입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행렬이나 벡터와 달리 제각각일 수가 있다. 이게 뭐 어떤 거는 뭐 캐릭터, 어떤 거는 뭐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셀 어레이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값을 저장한다라기보다도 각각의 그 성분들이 있는 그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상의 그 위치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그 포인터들을 저장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제 스트럭처는 뭐냐면은 그 어떤 논리적으로 연결된 다른 타입의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 아이디, 여러분들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라고 하는 것 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점수, 그 점수는 또 이제 또 퀴즈 점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뭐 시험 점수도 있을 것인 거고 어떤 거는 이제 그 학생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ABC 성적 같은 것도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그 어떤 하나의 학생 밑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학생의 그 관계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것들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셀 어레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셀 어레이는 이제 벡터나 행렬 형태처럼 보이는데요. 그 각각의 성분이 다양한 타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어레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셀 타입이라는 새로운 어떤 변수 타입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걸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벡터나 행렬을 만들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단지 그 양 끝이 이제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이 아니라 curly bracket, 그러니까 꼬부라진 괄호, 요거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3, 이게 보면 이게 벡터인데, 23 숫자죠? 이거는 A, 캐릭터고요. 이거는 좀 벡터예요. 벡터 안에 벡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hello, 이것도 캐릭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해보면은 1 곱하기 4 셀 배열이 나오고 각각의 성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타입은 이제 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로우 벡터를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뭐 컬럼 벡터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행렬 형태가 되고요. 각각의 그 엘리먼트가 이건 숫자, 이거는 또 벡터, 그죠? 캐릭터 벡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미리 사용할 거에 앞서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 할 때도 이제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벡터를 우리가 잡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프리 얼로케이트를 할 때는 이제 셀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블랭크의 어떤 그런 이제 셀 어레이가 미리 이제 프리 얼로케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제 셀 어레이의 내용을 보고 그다음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셀 어레이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거는 지금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제 소괄호를 이용하는 거 하고 이제 중괄호를 이용을 하는 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중괄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셀 어레이의 내용을 보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컨텐트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셀, 내가 로우 100 이렇게 하면 요거 내용이 지금 이제 1 곱하기 셀 배열인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두 번째 거를 지칭을 하는데 A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그 내용, 이거 내용은 이제 A라는 캐릭터죠. 이제 그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셀 매트릭 같으면 이거 같으면 이제 2 곱하기 2 셀 배열이니까 여기에서 1,1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23이라는 숫자가 뽑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내용을 갖다가 이제 채우거나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셀 매트릭스의 1,1을 내가 30이다 라고 하면은 30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뭐 내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1, 2 이렇게 내가 벡터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죠? 내용을 내가 바꾸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자, 반면에 이제 그냥 소괄호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셀 자체를 지칭하는데 오늘 일명은 이제 셀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셀 그 덩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는 이제 셀 컬럼 100에 2. 우선 그 전에 이제 셀 컬럼 100.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은 4 곱하기 1 이제 셀 배열인데, A는 내가 셀 컬럼 100에 2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번째 거 이제 A라는 거에 그 셀 배열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까 이제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그 내용이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는 변수 타입이 달라요. A는 셀인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차이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마찬가지로 행렬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2 곱하기 1 그러면은 셀에서 여기 이제 2 곱하기 2행 1열에 여기 이 그 셀 배열이 그대로 뽑아져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그러면은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네 번째다. 이제 잠깐만. 그렇죠. 요거에 내가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자, 2,2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벡터가 뽑아져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런 용법도 가능했어요. 내가 뽑아져 나온 벡터에서 네 번째 성분을 이제 표시하겠다. 그 7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뽑아져 나오는 그 벡터에서 네 번째 거가 써지게 되는 이런 용법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셀 컬럼 100에 내가 이제 뭐 여러 개를 뽑아낸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갖다가 내가 그 내용을 뽑아낸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거인 A하고 다음번에 그 세 번째 거인 이 벡터하고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연속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중복이 되잖아요. 내가 따로따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C1, C2는 그다음 셀 컬럼 100에 내가 2, 3 이렇게 하면은 이제 C1은 A가 저장이 되고 C2는 이렇게 벡터가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똑같이 비슷한데 만약에 그 컨텐츠 인덱싱을 하지 않고 만약에 셀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그냥 셀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1 셀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그 내용이 뽑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 인덱싱하고 셀 인덱싱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그 셀 로우 벡터의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쭉 보여주는 뭐 친절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셀 플랫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얼마나 유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은 이제 그림이 그 셀을 갖다가 얘는 23 A 벡터 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뭐냐 그거죠. 이제 그 캐릭터 벡터 이렇게, 그러니까 한 칸짜리는 스칼라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러 칸이 있는 건 벡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아마도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뭐 주황색은 아마도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셀의 구조를 이제 그렇게 하는 함수가 이제 셀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 셀 로우 벡터에 뭐 비슷한 여러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로우 벡터에 and 이렇게 하면 이제 맨 마지막 거가 똑같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이제 벡터 같은 거에서 썼던 그거가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컨텐트 인덱스가 똑같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용을 갖다가 이제 지우는 거가 있는데, 자, 셀 로우 벡터를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그 네 가지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 내가 여기에서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자 2번을, 그러니까 내가 요거 내가 이제 그냥 소괄호를 쓰게 되면은, 쓰게 되면은 셀 인덱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셀 자체인데, 셀 자체를 내가 이와 같이 블랭크를 하게 되면은 셀을 날리는 거가 되겠죠. 그죠? 날리는 거가 되니까 그게 완전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이즈가 줄어서 1 곱하기 3 셀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내가 셀 로우 벡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걸 하는데 저기 셀 인덱싱을 하지 않고 만약 컨텐츠 인덱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셀 로우 100에 이런 식으로, 이건 컨텐츠 인덱싱이죠. 컨텐츠를 내가 블랭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되는 두 번째 요거를 하게 되면은, 자, 셀 배열은 그대로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는데 그 내용이 원래 벡터가 있던 거가 그냥 블랭크로 엠프티한 그 상태로 그냥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이즈는 안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셀 인덱싱과 그 다음에 컨텐츠 인덱싱이 이제 그 기능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한 통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날릴 때, 예를 들어서 셀맷에 1, 요거에 이거를, 그럼 이제 내가 이거는 이제 일행이잖아요. 일행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통째로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두 번째 행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셀 어레이는 이제 길이가 다른 문자열을 저장할 때 유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는 캐릭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름이 서로 길이가 다른 이름을 저장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뭐 공백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셀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가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입도 물론이고 사이즈도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의 스트링들을 다 따로따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ames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배열이 나오는 거고, 각각의 이제 컨텐츠가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스트링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실제로 길이가 다른가를 갖다가 보려고 이렇게 룹을 돌려서 그 각각의 이제 컨텐츠를 뽑아내고 길이를 한번 내가 프린트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3, 5, 6 이와 같이 이제 다른 길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커맨드가 셀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커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캐릭터에서 후공백을 없애고 셀 어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캐릭터를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길이가 다르면 뒤에다 공백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건 answer를 하게 되면은 그 스트링에서 뒤쪽 공백을 날리고 이렇게 hello, goodbye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른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배열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셀 배열을.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기능이 있겠고요. 셀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해주는 게 있어요. 길이가 다른 그런 이제 스트링들의 셀 어레이를 이제 캐릭터로 우리가 바꾸죠. 이런 식의 우리가 일정한 사이즈를 가지는 걸로 바꿔주는 것, 그게 이제 캐릭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캐릭터라는 함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names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 name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 캐티, 사비어 이렇게 공백을 넣어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환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is character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가 이제 string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여기서 is cell string 이렇게 하면은 그 셀의 어레이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내용이 문자열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names 그러면은 이게 맞죠? 전부 다 이제 string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약에 names에 그 세 번째 거에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만약에 숫자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두 개는 string이지만은 세 번째 거가 숫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로지컬하게는 이제 false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체 변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구조체 변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공통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묶어주는 그런 이제 변수 타입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이 있다,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의 아이템 번호는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코스트, 비용은 얼마인 거고, 파는 가격은 얼마인 거고, 또 어떤 뭐 특정한 코드 네임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속성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을 필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structure라고 하는 커맨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장 뭐라고 그러지, 공통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템 넘버 스트링을 넣고요. 스트링 넣고 값을 넣고 스트링 넣고 값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은 우리가 꼭 이제 뭐 그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캐릭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가지고 이제 딱 실행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필드를 포함한 스트럭처 변수가 된다. 구조체 변수가 된다. 라는 거고, 아이템 넘버는 1, 2, 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정이 된 어떤 그런 이제, 변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의 이제 클래스는 스트럭처 클래스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이제 구조체 변수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볼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패키지 하고서, 이거 보면 네 가지 이제 값들이 묶어져 있잖아요. 그럼 아이템 넘버 이렇게 치면은 점 하고서, 그러면은 여기 structure 패키지 밑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넘버 필드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바꾸게 되면은 코스트, 우리가 지정한 코스트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뭐 코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지정을 안 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필드 이름이니까 이제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값의 내용을 이제 그 구조체 변수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실은 우리가 이 도트 오퍼레이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변수가. 근데 내가 이제 패키지 점 넘버는 1, 2, 3이다 라고 하면은 매틀랩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패키지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구조체 변수에다가 아이템 넘버라는 필드를 지정을 하고 싶은 거구나. 오케이, 해주지. 그래가지고 패키지라고 하는 스트럭처 변수를 이제 만들고 아이템 넘버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1, 2, 3을 지정을 합니다. 예, 똑똑하죠? 그 다음 내가 이제 이러다가 나는 좀 더 추가해야 돼서 코스트 이렇게 하면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필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원하는 어떤 값을 다 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넘어갑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필드를 갖다가 이렇게 쭉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떤 필드가 들어갈지 다 알고 있으면 이 structure라고 하는 요 커맨드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새롭게 이제 필드를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이제 가능한 거예요. 물론 내가 처음에 structure 커맨드를 써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이렇게 해도 또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그 패키지라는 형태의 그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새로운 똑같은 그런 필드를 가지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 자체가 하나의 구조체 변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new 팩은 패키지 이렇게 하면은 new 팩이라는 거가 동일하게 패키지하고 똑같은 그런 값과 그 다음에 필드를 가지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변수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 내가 이제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new 팩의 아이템 넘버는 내가 뭐 얘는 111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되죠. 그죠? 뭐 프라이스를 바꿀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동일한 필드의 구조를 가지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조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뭐 여기 위에서 그냥 타이핑만 해도 되긴 하는데요. 내부를 우리가 딱 디스플레이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내가 필드의 내용을 보고 싶다. 뭐 당연히 값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구조체 변수 안에 어떤 특정한 필드들의 값을 가지고서 뭐 출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 넘버와
코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이제 출력을 한다. 그럼 이런 식의 내가 가능하겠어요. 그럼 이제 123 숫자와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넘버 G 뽑아져 나와서 이제 프린트가 되죠. 자, 근데 내가 이제 쓰다 보면 이제 필드가 이제 불필요해져서 이제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쓰는 커맨드는 이제 remove field, rm field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upack이라는 구조체 변수에서 코드라고 하는 필드를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내가 이제 물론 이렇게 rm 필드만 하면은 이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완전 지우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워진 거가 다시 뉴팩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위에서는 그냥 지우고 나머지만 보여준 거였던 거고 지운 다음에 다시 그걸 이걸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이제 그대로 있고 딱 코드 그 부분만 이제 지워지고서 그게 이제 새롭게 뉴팩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조체를 함수로 넘기는 거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구조체 변수를 그냥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함수는 우리가 방금 이제 그 패키지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필드가 있었죠. 코스트와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패키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 프라이스는 이제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이익이 되겠죠. 그죠?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계산하는데 내가 이제 그 스트럭처 파일을 갖다 그대로 다 넘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제 profit은 내가 이제 그 패킷 스트럭처 여기에서 price 필드의 값 빼기 코스트 필드의 값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profit 계산해서 넘겨주는 거.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calc profit 이거에 패키지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두 개 사이의 차이, 그죠? 두 개 사이의 차이인 이제 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냥 값은 바깥에서 내가 따로따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함수 안에서 두 개의 차이로 붙어서 내가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걸 부르는 방식은 내가 이제 넣어줄 때 값을 갖다가 함수가 넣어줄 때 패키지에 price를 넣어주고 코스트를 넣어주고 따로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함수에서는 두 개를 갖다가 얘가 뭐 구조체에서 왔는지 아닌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숫자가 넘어오는 거고 그 숫자의 차이로 붙어서 이제 profit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는 그 구조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 펑션 안에서 이 구조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필드의 그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다른 넘겨준 쪽에서 이제 구조체 변수의 이름을 내 필드는 바꿨다 할지 그러면은 다 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그거에 관계된 모든 펑션들을.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프로그램에서만 가장 윗단에 있는 프로그램에서만 이제 그거를 내가 바꿔주면은 그 나머지를 바꿀 필요가 없는 뭐 이런 프로그래밍 이제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요 두 번째 프로그래밍이 좀 더 바람직한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아닐까 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체와 연관된 몇 가지 함수를 좀 소개하면은요. 우선 이제 is 함수, is structure. 자, 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게 나오는 변수가 구조체 변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패키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구조체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true가 되는 거고, is field 그러면은 이 패키지에 이 cost라는 거가 필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맞죠, 그죠? 뭐 다른 거 뭐 아까 했던 거 코지 이렇게 하면은 뭐 아닌 거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필드 네임스 패키지 이렇게 하면은 그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의 이름을 셀 어레이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각기 다른 사이즈의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셀 배열로 결과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팩 필드 이렇게 해서 필드 네임들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셀 변수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코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값을 갖다 스트링을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체 벡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우리가 앞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봤었고요. 이제 그 동일한 필드의 타입을 가지는 여러 개의 내가 이제 변수들을 이제 벡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패키지가 실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번 패키지는 아이템 번호가 이렇고 코스트 프라이스 코드, 2번 패키지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내가 동일한 필드 구조를 가지는 굉장히 많은 내가 변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전체적으로 벡터로서 이렇게 만들면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방식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패키지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번에 내가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은 거기다가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내가 패키지 쓰면 스트럭처 구조체 변수로 가질 거고 거기를 내가 2를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지금 이제 벡터구나 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서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이제 2번에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만들어서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로부터 우리가 패키지라고 해도 되고 그냥 패키지 1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내 패키지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동일한 어떤 그런 내가 필드를 가지는 걸 쭉 만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이내믹하게 내가 이렇게 변수의 사이즈를 벡터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클지를 미리 알면은 그걸 미리 잡아놓고 채워 나가는 거가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 얼로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벡터랄지 행렬과는 달리 프리 얼로케이션 방식이 약간 다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 성분을 먼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패키지가 3개까지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1, 2, 3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3번부터 만들면은, 그럼 당연히 컴퓨터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3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가 1하고 2도 이제 앞으로 만들 생각인가 보구나 라고 하고서 이제 다 미리 만들어 놓겠죠. 3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3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실은 상관이 없겠죠. 이제 2번을 먼저 하건 1번을 먼저 하건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 거를 잡아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즈만큼이 미리 잡히고 거기다 값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어떻게 약간 편법적인 이제 그런 이제 방법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리피트 매트릭스 방법을 쓰는 이제 그런 그 커맨드를 쓰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리피트 매트릭스에 repeat 매트릭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라는 캐릭터를 2행, 그러니까 2줄 그리고 3칼럼만큼, 그러니까 밑으로 한 줄 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칼럼으로는 3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2 곱하기 3의 이제 그런 캐릭터 베일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1하고 2라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1, 2, 1, 2를 한 세트로 해서 이제 2행 3열이니까 이제 한 열, 두 열, 세 열 이렇게 세 열을 만들고 그다음에 두 줄을 또 한 줄 더 만들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리피트 매트릭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거가 오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타입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리피트 매트릭스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를 스트럭처 변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맨 첫 번째 값을 갖다가 내가 놓고서 그거를 1행 3열만큼 내가 반복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이거를 만들면서 이 동일한 필드를 빵빵빵 3개를 만들겠죠? 그죠? 일종의 프리 얼로케이션이죠, 그게. 그래서 프리 얼로케이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갖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이내믹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얼로케이션 하고 채워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체 벡터에서 우리가 이제 값을 어떻게 이제 지칭, 어떻게 이제 뽑아낼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요, 이제 현재 우리가 패키지스, 그러니까 패키지스는 우리 앞에 있던 요 변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냥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얘는, 스트럭처 배열이다. 이제 스트럭처, 이제 구조체 벡터다. 라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아이템, 그 아이템 보면은,
그 아이템의 넘버하고 뭐 코스트 프라이스 이거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난 첫 번째 패키지의 코드 넘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패키지 내용을 뭐 전부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 패키지의 길이에 대해서 패키지를 다 내가 보이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각각에 대해서 다 아이템 모든 필드를 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재밌는 건데, 이제 내가 그런 패키지에서 이 코스트만을 내가 뽑아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요 세 개 값인 거죠. 1, 2, 3번에 코스트를 뽑아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패키지 하고서 코스트를 딱 그냥 이걸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각각의 첫 번째, 세 번째 코스트가 뽑아져 나오게 되고요. 내가 요거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벡터로 이제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프라이스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벡터로 내가 이제 모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이제 뭐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이제 내가 그 물건의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필드만을 내가 전체적으로 쫙 뽑아내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출력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아래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코스트에 이런 식으로 fprintf를 써가지고 출력하고 next 라인을 갖다가 new line 캐릭터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또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룹을 아예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써도 얘가 이제 어떤 패키지점 코스트가 어떤 내가 이제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값들이 여기에서 이제 쭉 들어가 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뭐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얘가 알아서 이제 할 일인 거고,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구조체 변수 구조체 벡터를 만드는데 사이즈가 우선은 이제 사이즈가 100이에요. 프리 얼로케이트해서 만드는데 사이즈는 100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체 변수의 이름은 student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여러분을 보셨는데 100명의 학생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student라는 거가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거고, 이제 100명이라는 학생. 그래서 첫 번째 필드가 이제 필드가 세 가지 정도로만 하죠. 첫 번째 필드는 ID, 학생 스튜던트 ID.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드는 중간고사 미드 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필드는 파이널 텀, 파이널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필드를 가지는, 그리고 사이즈가 100짜리 구조체 벡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 얼로케이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을 통해서 프리 얼로케이트 해보는 것, 이제 그게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그 예제는, 펑션은 우리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그 변수를 벡터를 갖다가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필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템 넘버, 코스트, 프라이스, 코드를 갖다가 예쁘게 전체 길이는 우리가 랭스로 붙어서 이제 구조체 벡터의 길이로 붙어서 우리가 전체 개수를 파악하고 어떤 포매팅을 맞춰 가지고 이제 쭉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패키지스에 하고서 내가 이제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패키지스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라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필드 이름이 나오고 값이 이렇게 쭉 이렇게 포인팅이 돼 가지고 인쇄가 되는 이런 우리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필드의 값이 벡터인 거예요. 벡터. 예를 들어서 내가 student라고 하는 이제 구조체 벡터가 있는데, 그거 밑에 필드가 name이 있고요, 이름이 있고요, 학생 이름, 다음번에 이제 ID 넘버, 그 다음에 퀴즈 점수가 있는데 퀴즈를 4번 봤어요. 그죠? 그럼 각각의 퀴즈마다의 그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 퀴즈라고 하는 필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값이 4개인 벡터가 이제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벡터형 필드를 가지는 구조체 벡터도
가능하겠어요. 그죠? 이름이 좀 어려운 벡터형 필드 가지는 벡터. 자, 그래서 만드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를 먼저 하면 프리 얼로케이트가 되니까 효율이 좋아진다고 그랬고요. 그거를 해서 이제 스트럭처 만들고 네임이라는 거 밑에 이제 브라운 노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렛 요거가 이제 학생 이름이 되겠고 아이디 숫자 퀴즈 점수 벡터 이렇게 해서 3 만들고 그 다음에 1을 갖다가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1 그러면은 첫 번째 학생의 그 이름과 아이디와 퀴즈 점수가 이제 벡터적으로 벡터 형식으로 나오고 내가 퀴즈만 따로 뽑아내고 싶다 그 학생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퀴즈 점수만 나오게 되겠고요. 이 학생의 첫 번째 학생의 두 번째 퀴즈 점수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마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퀴즈에서 그거의 두 번째 거 다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스튜던트 뭐 3에 내가 이제 뭐 3에 여기는 뭐 나쁜 네임 이름 세 번째 학생 이름이 무엇이냐 브라운 노즈 바이올렛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의 뭐 첫 번째 이거는 뭐 B 첫 번째 캐릭터니까 이제 B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퀴즈 점수만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쭉 각 학생들의 이제 퀴즈 점수 쭉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 학생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내가 학생들의 평균 퀴즈 점수를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학생별로 이름과 함께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뭐 결과를 우선 한번 보여주면은요. 프린트 avs student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맨 위에다가 name average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오고 그다음 이름하고 각 그 퀴즈 점수의 평균 값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함수를 만드는데 받아들이는 거는 구조체 벡터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맨 위에다가 쓰는 거는 이제 20칸, 10칸 이렇게 이제 줄을 맞추는데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좌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쫙 붙이는 거죠. 이렇게 좌정렬을 쭉 했고요. 그래서 네임하고 에버리지 쓰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길이만큼 학생이 몇 명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 스튜던트마다의 퀴즈 점수를 뽑아서 그걸 내가 이제 벡터로 해가지고 이제 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점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점수가 썸이 나오게 되겠고 그거를 내가 요거 이제 길이 스튜던트 퀴즈의 길이 하면은 몇 번 퀴즈를 받는지가 퀴즈의 그 횟수가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나눈 거가 바로 평균값이 될 거고요. 그 평균값을 적어줍니다. 이게 소수점 한 자짜리 이름과 함께 그죠? 그래서 스튜던트 i.name 그러면은 그 학생 이름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nested structure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인 세그먼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라인 세그먼트 변수는 이제 선분이고요. 그러니까 선분은 그 양 끝점이 있는 거죠. 그죠? 엔드포인트 1과 엔드포인트 2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각각 엔드포인트 1이라는 필드, 엔드포인트 2라는 필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포인트들은 또 X좌표, Y좌표가 있죠. 그 엔드포인트 1은 또 X라는 필드와 Y라는 필드를 가지는 하나의 구조체이고 엔드포인트 2도 마찬가지로 X라는 필드, Y라는 필드를 가지는 하나의 구조체. 자, 각각의 값이 이렇게 쭉 대응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구조체 안에 또 다른 구조체가 들어가 있는 이런 네스티드 구조체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제 앞에하고 비슷해요. 약간 더 복잡하지만은 그 라인 세그 이걸 갖다가 스트럭처가 되고요. 스트럭처고 첫 번째 필드는 엔드포인트 1. 이 필드 안에 무엇이 저장이 되어 있느냐? 바로 X라는 또 다른 또 구조체인데 그거는 X라는 필드에 2라는 게 대응이 되고 Y라는 필드에 4라는 게 대응이 되는 그런 구조체가 엔드포인트 1이고 엔드포인트 2는 비슷하게 이제 1, 6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체. 그죠? 그거가 이제 엔드포인트 2가 되는 이걸 갖다 또 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또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내가 이제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포인트 1은 내가 이제 구조체인데 X에다가 5, Y에다가 11
포인트 2는 이제 x의 7, y는 9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세그먼트의 스트럭처를 내가 엔드 포인트 1은 이제 포인트 1 값을 넣고 엔드 포인트 2는 포인트 2를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다트 프로덕트도 우리가 다트 오퍼레이터를 쓰는 것도 가능한데 그래 스트럭처에서 우리 필드를 할 때 점을 썼었잖아요. 그럼 이제 라인 세그먼트에서 엔드 포인트 1 필드 엔드 포인트 1에서 x의 필드 그러니까 다트가 두 개가 들어가면 돼요. 그죠? 다트 그러면은 우리가 요 구조에서 요 값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 그게 이제 2 다음번에 y 바꾸면 4 이제 두 번째 엔드 포인트 그죠? 엔드 포인트 2에 이제 x 좌표 y 좌표 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네스티드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다음번에는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구조체 안에 또 다른 구조체가 들어가 있다. 필드를 갖다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에 내가 엔드 포인트 1 이걸 하면은 이제 x, y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내가 이제 x 값 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스티드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실은 뭐 두 개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더 밑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네스티드 우리가 구조체를 갖다가 이제 배웠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거의 벡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가장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그런 필드를 가지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필드가 또 다른 구조체를 가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이제 실린더 부품에 대한 건데요. 이제 실린더 부품이 이제 뭐 1, 2, 3번 이런 부품이 있고 여기는 필드가 코드라는 필드하고 디멘전이 있습니다. 자, 코드는 이제 어떤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고요. 디멘전은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린더니까 이제 레디어스, 반경과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게, 요 세 가지, 디멘전은 레디어스하고 하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웨이트라는 필드. 그래서, 필드가 세 개예요. 코드, 디멘전, 웨이트가 되고, 이 디멘전, 이 차원, 이제 이 크기가 반경과 높이가 이제 두 개를 가지는 그런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중에서 일부는 그냥 뭐 바로 값이 나오는데 어떤 일부는 이제 이렇게 구조체를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거 만들 때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 cylindrical 3 이거를 만들고 스트럭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드는 이제 뭐 C다. 그 다음에 디멘전은 스트럭처인데 레디어스라고 하는 필드와 하이트라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각각에 3, 6이 들어가고 웨이트는 이제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리 올로케이트를 하고 1번, 2번 실린더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일일이 쫙 이렇게 모든 필드 값을 다 대입하는 방법 뭐 둘 다 뭐 비슷하게 좀 발품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한 이제 마지막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실린더라는 정보가 있을 때 그 각각의 실린더의 최적을 이제 반경과 높이가 있으니까 최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부피를 구해서 부피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한번 봐보면은 실린더 SYL VOLS 볼륨스 CYLS 이거를 하면은 이제 실린더 X는 볼륨이 얼마, A는 얼마, C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변수가 들어와서 각 길이마다 우리가 쭉 룹을 도는데 우선은 볼륨을 계산해야 될 거고요. 자, 볼륨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거기서 뭘 넘겨주냐면은 그 각각의 실린더에 그 디멘전 필드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린더에 실린더 뭐 CYLS죠. CYLS의 뭐 첫 번째 내가 디멘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디어스하고 하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이제 내가 값을 갖다 이렇게 주게 됩니다. 주는 어떤 구조체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cylindrical 볼륨이라고 하는 펑션은 그런 구조체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건 구조체예요. 지금 구조체가 들어와서 그 구조체의 레디어스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그럼 이게 이제 그 밑에 그 판의 원의 이제 면적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 구조체의 하이트 그죠? 요 구조체의
height 필드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최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곱해서 볼륨을 계산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화면에다 출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포맷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넘겨질 때 이렇게 필드를 넘기고, 그러니까 필드인데 이렇게 구조체를 넘기는 거고, 그럼 그 구조체를 받아서 각각에서 우리가 필드를 또 뽑아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문법들 여러분들 잘 익혀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8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